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종현이라고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대구교육박물관의 이 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 본 학교와 교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개화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후 그리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양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지, 그래서 그때 학교의 성격과 교사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치면 굉장히 반가운 동지의식,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 현지 교사로서 근무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뭔지, 이 구성 방식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좀 대담한 가설을 하나 내놓고자 합니다. 이제 역사적 가설에 대한 것인데, 학교 생활 기록부의 양식조차도 그 당대 사회의 성격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동의를 하시지 싶습니다. 개화기 이전과 개화기 시대 그리고 일제 시대 이후 이 오늘날까지 이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성격이 이렇게 변동해 왔습니다.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동과 함께 교육 체제도 바뀌어 왔고 교육 체제의 변동과 함께 이 평가와 생활 기록부 양식도 이렇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바뀌어져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이 교육 평가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양식의 변화 이걸 가지고 시대 구분의 이제 중거로 한번 삼아서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겠다. 한국 교육사 시대 구분을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개화기 시대 이 교육 목표가 뭐였고 어떻게 교육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근대의 사회, 우리의 개화기 이전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 봉건 사회, 봉건적 이 경제 체제, 정치 체제가 근대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 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화의 과정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이제 조건을 반영해서 정부가 사회개혁 조치를 취했는데 좀 늦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도 이 사회개혁에 나섰고 그와 함께 교육개혁에 나서는 이 조치를 취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1894년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이 주 내용은 봉건적인 잔재를 청산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인재 선발의 방식으로서 과거 제도를 폐지하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체제의 변화와 선발 체제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전의 전 근대적인 교육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근대 교육 사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 시대였습니다. 이 이제 사조의 변화와 함께 이 교육 목표도 전환하고 교육 과정도 바뀌고 교육의 평가와 그 방식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 잘 아듯이 개화기 이전의 이 교육 교육목표라고 한다면 그 교육 목표는 이제 성리학적인 지식을 체득한 인물이 되는 것, 거기에 필요한 덕을 형성하는 것, 덕을 가르치는 것, 이게 뭐 개화기 이전의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화기 이후가 되면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인 이 교육관이 바뀌고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실용을 추구하는 방식, 실용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것, 이걸로 이렇게 바뀌어 오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과정도 이제 함께 바뀌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개화기 이전에는 사서삼경 중심의 성리학 서적이 알의 내용, 지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게 이 교육 과정의 전체 틀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화기 이후가 되면 이제 실용적인 교과 능력을, 근대적인 교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죠? 예를 들면 소학교는 실용에 필요한 근대적 교과 이런 걸로 바뀌고, 인문중등 학교인 예를 들면 대구 개성학교의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성경, 한문, 조선어 등등 근대 교과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 평가도 이렇게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교육관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오게 되었습니다. 개화기 이전에 교육 평가의 목표가 있다면 덕행을 잘 실천하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 이후는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게 되었고, 그 평가한 내용이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맹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방식도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개화기 이전에 이 평가는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요 이분법의 맥락에서 덕행을 평가한다는 그 맥락에서, 그리고 주로 이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입니다. 교사가 볼 때 좋다, 괜찮다,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절대평가 이제였고, 그죠? 지식을 평가할 때도 이제 절대평가 방식의 구분법입니다. 크게 말하면 상중하 이렇게 보고, 상의 상, 상의 중, 상의 하, 중의 상,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9단계입니다. 9단계로 절대평가를 했다 이 말이고, 요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3분법입니다. 이제 이 암과 행동이 좋은 것일 때, 그가 이제 말하자면 3분법에서는 요걸 이제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은 약 대략적으로 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 게고, 조라는 말은 조잡하게 통과했습니다. 조잡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잡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요 조자가 조상조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3분법을 통해서 인간을 이렇게 절대평가를 했다, 그죠? 이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요게 이제 이 4분, 4가지로 쪼개면 대통, 통, 약, 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이제 5분법으로 나누면 그 이제 탈락의 경우는 불이라고 해서 불자를 써서 평가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 통, 약통, 조통, 불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절대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 이후가 되면 그 사람이 이 사물에 대한 조작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방식으로 저 능력, 그 기능을 어디 쓸만한지, 어디 써먹을 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과거의 절대평가 방식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렇게 오고 상대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평가를 자주 하게 되고 또 이게 지식평가할 때는 100점 단위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하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정부 주도의 교육 개혁에서도 수업을 할 때, 평가할 때, 시험 결과를 표기할 때, 졸업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화기 말에 가면 일제 식민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말하자면 일제 통감부가 교육 침략을 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이때 통감부를 설치하고 치밀하게 교육 침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침략을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전체 민중한테 초등교육을 시켰던 그 교육령, 그게 소학교령인데 우리의 이 소학교령을 폐지해버리고 일본이 보통학교령으로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이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민중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일제가 장악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당대 많은 사립학교를 다 철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당대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칠 교재, 교과서를 자기가 다 만들어 썼습니다. 이전에 이 서당에서도 계량 서당에서도 교사들은 가르칠 교재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재 구성 능력, 전문가적 능력, 이 교재를 만드는 문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면 그 능력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교재를 구성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뺏기 위해서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교사가 교과서를 못 만들게 하고 언제나 일제 권력이 만든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잘 아는 국정교과서, 거민정교과서 제도이다, 그죠?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교재를, 그 교과서 제도, 교육과정 제도를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다. 이 말씀이고, 이때 학적부가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대 교육의 조치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학적부가 도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생활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때 이 교과목과 교과목 성적 평균 점수가 기록이 되고 상대 평가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학적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문부 성령에 의해서 그걸 식민지 조선에 이식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개별 학교에서는 이 양식을 모델로 삼아서 다양한 양식의 제적부 정도를 학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와 당대의 중학교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구할 수는 없습니다. 1906년에 설립되었던 대구에 있는 개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 양식은 제가 구했습니다. 이때 중등학교 개성학교 학적부에 보면 학적부 기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학생의
시명, 주소, 원적, 성취 여부인데 성취라는 말은 이게 이제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그 이야기입니다. 종전의 학교 교육에 대한 상태 그걸 기록하도록 이렇게 했고 특히 이때 이제는 학업 성적이 상대 평가화돼서 점수 형태로 기록되는 요 방식입니다. 저는 학생 평가할 때 절대 평가하고 그렇게 급간이 많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치면 점수를 100점 내는데 우리는 100점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도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100등급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이제 학업 성적하고 평균 점수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반석차, 전교 석차를 이렇게 산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행인데 그 아이의 행동 방식, 인간 됨됨이를 이렇게 평가하는 조행, 요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개성학교의 요 학직부 양식은 일제 그러니까 통감부 시대에 이식되었던 그 양식을 반영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개화기 시대를 거치면서 요게 일제 강점기로 오면 더 철저하게 객관화되고 상대화되고 점수화되고 석차를 산출하고 그 제도 자체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품성을 철저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차별하는, 드러내는, 석차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교육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 목표는 식민 지배를 영속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식민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꾀하고자 하는 인물의 상이 있다면 그 상은 우리가 이제 황국 신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키우기 위한 교육,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적 인성을 갖추고 있고 식민지적 지성을 갖춘, 지식을 갖춘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걸 잘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되고 그 선발한 사람을 민족을 대리 지배하는 앞잡이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이제 개념에서 이제 침략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때 일제 시대의 교육의 성격을 한마디로 딱 표상하면 이게 관치 교육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관치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관치 교육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중앙 관료 행정이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다 지배하는 현장 지배 교육 정책, 이게 이제 관치 교육인데 이 관치 교육이 일반화되고 일상화됩니다. 이게 학교의 문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치 교육 정책 속에 하위 요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다, 그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를 딱 국가가 딱 틀어집니다. 일제 식민지, 조선 총독부가 딱 틀어집니다. 도지사가 딱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과 믿음에 대한 전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시험 제도를 통해서 성적과 품성을 검열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일본이 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학 제도라고 해서 요새 말하면 이제 장학 제도입니다. 이 장학관이 학교 구석구석 학교에 와서 구석구석 이렇게 바라보고, 그때 이 장학사가 시학이 학교에 와서 보았던 제일 중요하게 이 대상으로, 시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노, 어떤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 쳤노, 그 성적을 잘 산출했나, 그 성적이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나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죠? 이 교과서, 교육과정, 평가 이런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직접 사찰하는 시학 제도를 만들어 놓은 한에 있어서는 교사가 자기 지성을 발휘해서 교육 기획을 한다, 교육 과정을 자기가 만든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독특하게 평가하고 기록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이제 교육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때는 교육 기회에 대해서 혹은 시험 칠 기회에 대해서 국가가 딱 이제 통제를 한다, 그죠? 그때 시험 경쟁은 시험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요새도 시험 지옥인데 이미 그 당시도 시험 지옥의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그거를 이제 기획하면서 만들어냈다, 그죠? 그게 표가 있는데 연도별로 올수록 이렇게 경쟁률이 세지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문 대학교로 갈수록 또 이렇게 경쟁력이 치열해집니다. 막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일제 시대의 그 수업 방식은 그야말로 이제 일제식 머리 깎고 70명이 똑같은 교실 공간에 서서 착 차례 자세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을 이제 받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70명이 법정 학생 수였습니다. 이때는 교사의 요새 말하는 이 교육 기획하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이제 교사용 이 교과서를 총독부가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교사용 지도서까지도 국가가 총독부가 다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죠? 제가 관련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 시대 학교 생활 성적 일람표입니다. 요 일람표가 이제 잘 제작되어 있고 이런 걸 지금도 아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있고, 그죠? 이제 시험 문제 어떤 문제를 냈노,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산출했는가, 이 점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했는가. 나중에 요게 이제 말하자면 학교장 소견표의 형식을 통해서 내신 자료로 쓰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요게 이제 수신교과서, 보통학교 수신교과서이고, 요 수신교과서에 대한 이제 교사용 수신교과서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때는 요 교과의 내용이 뭐고, 교과의 교육 목표가 뭐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어떤 것을 질문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다 국가가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적부가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학적부의 그 제도화와 함께 그 속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제 교육평가할 때 평가의 대강은 그 학생의 말하자면 교과 성적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학생을 바라볼 때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교사가 이미 학생을 말하자면 우수하냐 열등하냐, 모범이냐 불량이냐, 요 두 개의 코드로 이 대상물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관점이 이제 성립했고, 요 관점이 고스란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우등과 모범은 쓸만한 놈, 이제 이 식민지 지배에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친일 분자, 그걸 이제 골라 뽑는 거고, 열등과 불량은 언제나 감시의 대상, 탈락의 대상, 처벌의 대상으로 이렇게 딱 분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학교에도 내부 시험을 아주 세밀하게 강제했는데, 큰 틀이 있다면 철저한 상대평가, 점수의 형태로 제시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점수가 나오고 100점짜리 점수입니다. 점수가 나오고 반드시 이 평균이 있고 총점이 있고 정교 석차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그죠. 우리는 당연히 시험 치면 점수 나오고 총점 나오고 석차 나오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사실상 이게 평가의 원리에 비추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의 능력을 100등급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나와 있는 성적을 진짜 서열로 이렇게 줄 세워야 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그냥 예를 들면 잘한다, 중간이다, 부족하다, 매우 잘한다, 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우리가 학생의 학력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점법, 점수법 이렇게 철저하게 점수로 환산하고 인간의 능력을 100점 등급으로 나누서 우리 100분위 점수가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이 그렇게 있는데 교과별 학업 성적이 앞에 나와 있다 그죠? 1922년 초등학교 학적부 요 표준 양식은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령이 되면서 이게 명백히 제도화, 구체화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그게 이제 이 출결 상황, 학생의 신체 상황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로서 노동력을 잘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라고 보고 또 여기 보면 인물 계평이라고 해서 인간 행동의 됨됨이 요거를 이렇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요게 이제 양식이 좀 변하는데 1940년에 오면 이게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교과가 있고 계평이 있고 출석 이런 게 나와 있고 이제 거기 특히 이제 신체 상황, 가정 환경 그 속에 그 위에 보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성행 계평이라고 해서 그 학생의 행동의 유형에 대한 이 대개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양식이 중등학교 양식에도 그대로 이렇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변천을 해 왔습니다. 거기 보면 중등학교 학적부 내용 분석에 의하면 20년대의 학적부 성행 기록 방식하고 30년대, 40년대로 이렇게 오면서 제국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더 좀 치밀하게 인간 됨됨이를 행동 방식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양식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 식민지적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따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입학 시험 제도와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을 언급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이제 시험 치는 자격은 언제나 이 제도권 학력입니다. 비제도권 학력은 뭐 도무지 이제 시험 칠 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험 과목은 일본어와 산술이었고 시험 언어는 일본어였습니다. 그죠? 일본어를 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민지적 인성과 지식을 검열하는 내신제 종합고사법을 사용했는데 1940년에 오면 학교장 소견표 전체 1000점 중에 학교장 소견표의 내용이 200점, 20%이다. 그죠? 학교장 소견표에도 그 학생의 건강, 근태, 학력, 인물 됨됨이가 이런 요소로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지필고사를 쳤습니다. 지필고사는 상급 기관이 이 평가의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가의 권한을 상급 기관이 가져야 될까요? 가르치는 교사가 가져야 될까요? 이런 걸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필고사를 이제 상급 이제 학교가 문제를 출제해서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신체 검사도 300% 차지를 했고 구두 시험이라고 해서 요새 말하면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을 볼 때 이 일본 언어의 능력,
일본인으로서의 상식, 일본인으로서의 지조, 일본인으로서의 성행, 이제 성행 인물 됨됨이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평가가 이루어져 왔고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신제 종합고사법을 도입한 이유가 있다면 뭐 식민지, 피식민지 노동자와 하급 병사에게 요구되는 그런 정도의 지식, 그런 정도의 인성, 체력을 검열하는 선별 기제였습니다. 그것으로서 요 내신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개화기 시대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평가 방식, 그리고 학적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해방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개성이 되었을까요? 요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요거는 다음 시간 한 꼭지 이후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